서울에 지금 대출 규제, 지금 대출 총량 차고 나니까 지금 규제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에 대출해주고 나니까 이제 다른 데 대출해줄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대구의 대출을 줄입니다. 대구 집값은 한 번 더 떨어집니다. 지금 50주 연속 대구 집값이 하락하게 되게 된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럼 제가 한번 이 메커니즘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공급 과잉은 다 아는 사실이고, 공급 과잉이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이제 입주장이 서죠. 입주장이 서면 전세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해당 아파트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주변 아파트들 모두 다 떨어집니다. 이거 한꺼번에 공급이 나오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대구나 어떤 지방의 어떤 특별한 어떤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이게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했고 조금 이따가 뒤에 판례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이 계약갱신 중도 해지권입니다. 주변에 새집이 더 싼 전세가로 나오니 임차인은 기존의 그 멀쩡한 전세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갈아타기를 합니다.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나? 역전세 나 있죠. 3개월 시한을 줬으니까 3개월 안에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급하니까 어떡합니까? 전세 가격을 낮춰서 부동산 내놓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거래됩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은행 찾아갑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뭐라 합니까? 분명히 나라에서는 대출 완화해서 해주라 했는데 은행에서는 엄격한 DSR을 적용합니다. 대출 안 됩니다. 그럼 임대인은 전세도 안 돼, 대출도 안 돼. 이런 상황에서 금매를 내놓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쭉 종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집값이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계약갱신 중도 해지로 인한 급매 매물이 동시에 쏟아집니다. 아파트 가격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은행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구 아파트 가격의 담보 가치를 더 낮게 매겨버립니다. 그 여파로 집값은 한 번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 규제 뭡니까? 서울에 지금 대출 규제, 지금 대출 총량 차고 나니까 지금 규제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에 대출해주고 나니까 이제 다른 데 대출해줄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대구의 대출을 줄입니다. 대구 집값은 한 번 더 떨어집니다. 그럼 은행은 가만히 있습니까? 한 번 더 대구 집값의 담보 가치를 낮게 평가합니다. 또다시 대구 집값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미분양이 또 나게 되는 겁니다. 계속 물고 물리면서 여기에 승수 효과까지 가산해서 대구 집값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게 50주까지 주택이 연속으로 하게 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건설사는 아무 잘못이 없나? 그 올초인가요? 올초에 그 유튜브도 많이 찍었는데 그 무슨 역인가 거기에 7억인가 분양했지 않습니까? 막 전부 다 뭐 분양가 잘못 책정했다고 막 난리였습니다. 지금 여기 업계에서는 그 미분양한 곳들 일괄 20% 할인해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본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본전의 의미는 초과 이유는 없지만 뭐 정상의 이유는 챙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20% 낮춰도 돈 벌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제는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좀 미분양 길어지고 금융 경쟁가 하니까 이제는 뭐 대구 뭐 미분양 지역 가도 뭐 할인 분양은 뭐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명덕 입편안 관련해서 대구 유튜버분들 뭐 많이 하셨죠. 많이 찍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설명을 잘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리뷰한 걸 봤는데 그분이 이제 분양가가 비싸다. 명덕 입편안이. 그래서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조율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 건설사 분양은 만약에 완판이 됐다 이러면 건설사가 분양가 산정을 잘못한 게 돼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건설사 분양은 반 정도 한 50% 정도 분양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뒤에서 야금야금 해야 이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건설사 분양이 아니고 조합 분양일 때는 완판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합원들 증산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 명덕 입편안을 뭐 7억 이상으로 뭐 분양가를 예측한다 이런 분들의 영상을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이제 조합 분양의 성격을 좀 이해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 말은 건설사 지금 명덕 입편안의 분양가는 이제 건설사 분양이라면 적정한 것이고 조합 분양이라면 조금 높게 책정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 명덕 입편안 얘기를 잠시 했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처음에 제가 금융위원회 그거 문건 보여주면서 이제 은행의 자율적 대처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면 은행은 사실 대출을 많이 해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대출을 줄였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연초랑 연말이랑 은행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는 대출이 되는데 연말에는 대출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빌리는 차주는 변동된 것이 없는데 은행이 변동된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말에 왜 그 은행이 대출이 안 되냐? 실적 다 채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적 다 채웠는데 더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내년에 월급은 안 오르지만 일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은행 자유를 맡긴다 하는 걸 비판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 안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놓고 대출을 안 해주면은 난리 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2금융권 얘기도 했지만은 자체적으로 금리 올리고 그 뭐 40년 하는 거 30년 줄이고 대출 한도 줄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대출 거부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오지 말라는 얘기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판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거 제가 벌써 2번 언급하고 지금 한 번 더 언급하면 3번째 언급하는 건데, 이거 계약갱신 중도 해지와 관련된 대부분 판례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는데, 뭐 제가 뭐 이거 안에 법리를 해석하고 이런 거는 제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고, 일단 이 판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면, 대부분 판례는 하나인데 이거 말고 지방 판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판례로 결론이 난 것도 많지만 조정으로 끝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알던 것보다도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그 중도 해지로 인한 그런 분쟁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또 한간에서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계약갱신 중도 해지로 인해가 변호사 다 죽어가던 변호사업계가 살아났다, 뭐 그런 평도 있습니다. 이 판례를 보면 법원은 이제 문헌적 해석을 했죠. 법에 보니까 묵시적 갱신으로 하라고 돼 있네. 이 법이 옳다 그르다 이런 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 법대로 할게. 이게 또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걸로서 논쟁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위헌 법률 심판 청구라든지 또 헌법소원 충분히 이게 법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사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반 개인이 하기는 많이 버거운 것이고,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법원이 발을 뺀 겁니다. 이게 온 나라가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한 수십 명 되지 않습니까? 제가 10명 이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 규제로 되어 있는 법을 뭐 위헌이다, 뭐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게 되니까, 이제 법원은 이제 자기들이 안 나서고 국회로 이제 공을 돌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계약갱신 중도 해지권의 그 목적이 뭐냐? 부동산 급등기 때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하락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지금 이 사회 실정이랑은 맞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거를 대구에 적용을 시키면 그건 가뜩이나 부동산 가격이 미끄러지는데 거기 이제 참기름 뿌리는 거죠. 그냥 완전 미끄러져 버리라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좀 만든 법이지만, 이 원칙적으로는 이거 민법의 계약의 원칙을 깨뜨리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계약도 마음대로 하고 해지도 마음대로 하는, 이거는 이제 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좀 더 실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 법이 잘못됐다고 판단 내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금 허그에서 이거 계약 해지 인정해가지고 반환한 보증금이 수조 원인데, 이거 법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순간 이거 전부 다 원상 회복해야 되거든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 나라가 흔들리는 일이에요. 이거 그에 따른 소송이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왜 이런 일을 감당합니까? 모르쇠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 법 잘못됐다고 개정해야 된다고 벌써 오래전에 개정안 해놨습니다. 지금 뭐 조정이 뭐 당파 싸움만 하니까 뭐 백성들을 뭐 살필 여유가 없죠. 근데 이 와중에도 또 서울 수도권은 또 뭐 어떻게 또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이 법의 불합리함을 이렇게 헤쳐나간 그런 격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지방입니다. 대구를 비롯해서. 이 법이 이렇게 있으면 이 법의 피해를 이제 대구하고 지방은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제가 긴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좀 대출 실무 쪽으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유튜브 만드는 게 힘이 많이 드네요. 이게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이 부분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 의견과 주장을 말씀드렸는데,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